예전엔 해외에서 Are you Chinese?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솔직히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Are you Korean? 이라고 묻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공항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Where are you from? 所以你是从哪里来的？ Korea. Korea. You don't speak Korean. 중국인들이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짜는 3초 만에 구별되어 진짜들은 뭔가 다른 DNA를 가진 것 같아요. 공항부터 쇼핑몰까지 모든 곳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생겼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들은 서로 이 노선을 담당하려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특별한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인들이 이들을 흉내내려고 할까요? 새벽 5시 15분이었어요. 두바이몰 근처 단골 카페에서 아침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었죠. 창밖으로 버즈 칼리파가 새벽 어스름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광경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죠. 아직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전 고요한 시간이었고 저는 그 평화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칼리드 알 만수르.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3 운영총괄이었죠. 18년 경력의 베테랑이 새벽도 아닌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어요. 파티마 기자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제가 아는 가장 침착한 사람이에요. 항공기 엔진에 불이 나도 커피 한 잔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 동요한다는 건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죠. 지금 당장 공항으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테러라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커피 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두바이 국제공항은 연간 9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허브예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그런 곳의 시스템이 특정 관광객들 때문에 바뀌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칼리드 씨,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내일 새벽에 시간 되시면 터미널 3 VIP 라운지에서 만나죠. 제가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버즈 칼리파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어요. 왕실 스캔들부터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까지. 하지만 칼리드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칼리드를 미리 만나기로 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운전기사 라시드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어요. 기자님 맞으시죠? 공항에 무슨 일 있나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마약 밀수 조직이라도 적발된 걸까요? 아니면 대형 사고 예고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런 거라면 칼리드가 저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항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15년 기자 경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터미널 3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칼리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뭔가 강렬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파티마 기자님, 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인사했어요.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칼리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희 공항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네. 심지어 직원들의 근무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신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그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연간 9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국제 허브. 그런 곳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어느 나라 관광객들이에요. 칼리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걸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새벽 5시에 오시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그들이 대거 도착하는 시간이에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을 기약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칼리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계 최대 공항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눈을 비비며 집을 나섰어요. 두바이의 새벽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죠.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칼리드가 말한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터미널 3에 도착했을 때 칼리드는 이미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아침 인천발 항공편이 5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인천이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요.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도착하면 이 공항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는 입국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제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터미널이 보였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터미널답게 그 광활함은 언제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칼리드가 한쪽을 가리켰어요. 여러 게이트에서 동시에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런던발, 뉴욕발, 방콕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뒤섞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짐을 끌며 비틀거리고 누군가는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전형적인 국제공항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저게 평소 모습이에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죠. 칼리드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5분 뒤에 인천발이 도착합니다. 그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세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5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때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인천발 에미레이트 항공편 도착.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게이트를 주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가 본 광경에 저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게이트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길을 헤매지 않았어요.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저게 뭐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매주 이래요. 매번 봐도 신기해요. 칼리드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경외감이 묻어 있었죠. 더 신기한 건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비슷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시간으로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이었어요. 마치 인공위성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저분들 때문에 저희 공항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칼리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파티마 기자님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에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방금 목격한 광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칼리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칼리드가 저를 데려간 곳은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전용 라운지였어요. 보안 구역을 지나 긴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아까 본 광경을 떠올렸어요. 군대처럼 움직이지만 군대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 묘한 느낌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라운지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일어나 저희를 맞았어요. 짙은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에미레이트 항공의 상징인 붉은색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있었죠. 프리아 대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계 여성이었어요. 영어에 약간의 인도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죠. 프리아는 12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이에요. 서울 노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칼리드가 소개했어요. 서울 노선이요. 네.
그리고 이 노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프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빛이 담겨 있었죠.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활주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프리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봤어요. 미국인, 영국인,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달라요. 다른 승객들은 자리를 찾느라 헤매고 짐을 어디에 넣을지 몰라서 우왕좌왕해요. 통로가 막히고 뒤에 줄이 길게 늘어서죠. 보통 150명이 탑승하는데 30분은 걸려요. 프리아가 손가락을 세워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인 단체가 타면 15분이면 끝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묻지도 않아요. 짐도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머리 위 수납장에 완벽하게 넣어요. 한치의 낭비 공간도 없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짐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착석하자마자 안전벨트를 채워요. 저희가 안내하기도 전에요. 핸드폰도 미리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고요. 프리아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보통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저희가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가잖아요. 스키니어 아니면 디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프리아가 손으로 카트를 미는 신용을 했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카트가 자기 줄에 도착해야 비로소 테이블을 펴요. 그제야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고 정리하기 시작하죠. 뭘 먹을지 고민하고 옆 사람이랑 상의하고 한 줄에 3분에서 5분은 걸려요.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테이블을 펴고 앉아 있어요. 서비스 시작 전에요. 네. 마치 경건하게 기다리는 것처럼요.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비워두고 카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면 이미 뭘 먹을지 정해놓은 상태예요. 프리아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테이블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구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테이블 하나로 국적을 알 수 있다니. 이게 승무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예요. 한국인 구별하는 법. 기내식 서비스 시작 전에 테이블 펴고 경건하게 앉아있으면 100% 한국인이에요. 프리아가 커피를 마시며 계속했어요. 덕분에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보통 150명한테 서빙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한국 노선은 40분이면 끝나요. 40분이요. 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덕분에 저희도 여유가 생겨서 다른 서비스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감탄이 나왔어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서비스 시간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니.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 서울 노선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연차 높은 선배들도 이 노선을 선호하죠. 일이 수월해지거든요. 프리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승객들 담당하는 날은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남아요. 진짜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 다른 아시아 국가 승객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본이나 중국이랑요. 프리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인들도 예의 바르고 조용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체계성은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요즘 한국인들을 따라하려고 해요. 테이블 미리 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그녀가 피식 웃었어요. 근데 3초면 구별돼요. 어떡해요. 진짜 한국인들은 조용해요.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죠. 테이블 펴놓고 떠들거나 핸드폰 큰 소리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반면에 흉내내는 사람들은 형식만 따라하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프리아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였죠. 프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많은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싶어 했죠. 프리아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고 그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어요.
프리아 씨, 혹시 기내에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실 수 있어요. 프리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많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 번은 정말 심한 터뷸런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흔들렸죠. 컵들이 쏟아지고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희 승무원들도 다 넘어졌을 정도였거든요. 프리아가 손으로 비행기가 흔들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단체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앉은 다른 나라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진정시켰다고요. 네.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요.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손짓으로 안심시켜 주셨어요. 터뷸런스가 끝나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오히려 저한테 수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리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승객들이 저희한테 화를 내거든요. 왜 미리 경고 안 했냐고. 언제 끝나냐고. 근데 한국 분들은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했어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의료 응급 상황이었죠. 프리아가 또 다른 기억을 꺼냈어요. 장거리 비행 중에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셨죠. 저희가 기내 방송으로 의사나 의료인을 찾았어요. 이즈 데어, 닥터 온보드 이렇게요. 의사가 있었나요? 네. 한국인 의사 한 분이 바로 오셨어요. 놀라운 건 그분이 퍼스트 클래스에 계셨다는 거예요. 장거리 비행에서 퍼스트 클래스 손님이 이코노미석까지 와서 1시간 넘게 환자를 돌봐주신 거죠. 프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 중에도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적 책임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 한국인 의사분은 망설임 없이 오셨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의사분이 착륙할 때까지 계속 환자 곁에 계셨어요. 자기 자리로 안 돌아가시고요. 나중에 환자분 가족이 울면서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그 의사분이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요. 프리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것 같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기내에서 아이가 우는 경우 있잖아요. 장거리 비행이라 아기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보통 짜증을 내요. 한숨을 쉬거나 승무원한테 항의하기도 하죠. 한국 분들은 달랐나요? 완전히요. 오히려 아기 엄마한테 다가가서 괜찮다고 해주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져온 간식을 아기한테 나눠주기도 했어요. 프리아가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한 번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혼자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엄마도 지쳐서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주변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됐어요?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그 엄마한테 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아들더니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달래주셨죠. 한국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요. 프리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기가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아기를 엄마한테 돌려주시면서 이제 좀 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영어는 잘 못하셨는데 손짓으로요. 그 젊은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 승객들은 천사 승객이라고 불러요. 천사 승객. 그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테이블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프리아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첫째, 탑승하자마자 안전벨트 착용해요. 저희가 안내하기도 전에요. 둘째, 짐 정리가 완벽해요. 마치 테트리스처럼 머리 위 수납장에 딱 맞게 넣어요. 셋째, 기내식 전에 테이블 펴고 경건하게 기다려요. 넷째, 절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다섯째,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요. 그녀가 5손가락을 펼쳐 보였어요. 이 5가지 중에 4개 이상 해당되면 100% 한국인이에요. 틀린 적 없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한국인 감별법 같았거든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가장 빨리 한국인 찾는 법. 기내식 서비스 시작되기 전에 테이블 펴고 앉아 있는 사람 찾으면 돼요. 프리아가 피식 웃었어요. 아, 그리고 식사 후 정리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프리아가 덧붙였어요. 다른 승객들은 먹고 나서 쓰레기를 그냥 트레이에 아무렇게나 놔둬요. 컵은 여기, 휴지는 저기, 뚜껑은 또 저기. 저희가 치우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다 드신 후에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트레이에 정리해 놓으세요. 심지어 재활용품 따로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수거하기 정말 편해요. 다른 나라 승객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프리아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승객들은 요구 사항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가져와, 저것도 가져와. 한 번은 보드카를 5잔이나 요청하신 분도 있었어요. 거절하면 화를 내시고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시끄러워요. 서로 큰 소리로 대화하고 통화하고 기내 안에서 컵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요. 일본 승객들은요. 일본 분들도 예의 바르고 조용해요. 하지만 한국 분들과는 또 달라요. 일본 분들은 규칙을 지키는 느낌이에요.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은 규칙을 넘어서 배려를 해요. 차이가 느껴져요. 프리아가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요즘 중국 승객들 중에 한국인들을 따라하려는 분들이 늘었어요. 테이블 미리 펴놓고 앉아 있거나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3초면 구별돼요. 프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한국인들은 조용해요.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죠. 테이블 펴놓고 떠들거나 핸드폰 큰 소리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반면에 흉내내는 사람들은 형식만 따라하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프리아 씨, 혹시 한국어도 배우셨어요? 프리아가 수줍게 웃었어요. 조금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배우셨어요? 한국 승객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기뻐하세요. 그 표정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프리아가 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랑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요. 한국 노선 담당할 때 써먹으려고요. 요즘 저희가 아시아 승객들한테 묻는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프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예전엔 아시아 승객을 보면 아, 유 차이니스라고 물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 질문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은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설레는 표정으로 아, 유 코리안이라고 물어봐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요. 왜 바뀐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대답하면 저희가 안도해요. 아, 이번 비행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프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아, 유 코리안이 칭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 놀라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요? 그런 의미로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단순히 여행 습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가 전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프리아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 저 곧 다음 비행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일관되게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프리아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파티마 기자님, 이 이야기를 꼭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프리아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에미레이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게 보였죠. 저 비행기 안에서도 지금 누군가는 테이블을 미리 펴고 경건하게 앉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칼리드가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칼리드를 따라 체크인 카운터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카운터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짐을 끌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일반적인 체크인 모습이에요. 칼리드가 한 줄을 가리켰어요. 승객 한 명이 카운터 앞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벌써 5분째였어요. 여권을 찾느라 가방을 뒤지고 짐 무게가 초과됐다며 이것저것 빼고 있었죠. 평균 체크인 시간이 5분에서 7분이에요. 짐 초과 문제가 생기면 10분도 넘어가요. 칼리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저쪽을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단체가 줄을 서 있었어요. 약 30명 정도 됐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대기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미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고 짐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자, 이제 시간 재볼게요. 칼리드가 스톱워치를 켰어요. 첫 번째 승객이 카운터에 다가갔어요. 여권 제시, 짐 올리기, 보딩 패스 받기.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요. 1분 22초. 칼리드가 스톱워치를 멈추며 말했어요. 5분의 4분의 1도 안 걸려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죠? 비결이 뭐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권, 비자, 이티켓 확인서. 모든 서류를 미리 순서대로 정리해서 들고 와요. 그리고 짐 무게도 정확히 맞춰서 와요. 칼리드가 저울을 가리켰어요. 저희 에미레이트는 이코노미 기준 30kg까지 허용해요. 한국인 승객들 짐은 거의 정확히 29점 몇 킬로예요. 단 한 번도 초과 요금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미리 재고 오는 건가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한국인 승객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저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 전에 미리 다 재본다고요. 칼리드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거의 안 해요. 게이트 번호, 탑승 시간, 공항 내 이동 경로. 이미 다 알고 와요.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공항 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더라고요. 한 번은 게이트 변경이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분이 저희 직원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저희 시스템에 뜨기도 전에요. 저는 계속 메모를 하면서도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단체 체크인은 정말 빨라요. 30명을 체크인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다른 나라면 1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칼리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뭔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뭔가 빠뜨린 게 있나 확인했을 정도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게 있어요. 칼리드가 진지해졌어요. 한 번은 시스템 오류로 체크인이 2시간 지연된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난리가 났죠.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매니저 불러오라고 하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한국인 단체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오히려 저희 직원들한테 힘들겠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한 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작은 봉지를 주셨어요. 열어보니까 한국 과자였어요.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거든요. 칼리드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자님을 부른 이유예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체크인 카운터를 떠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공항에서도 한결같은 모습. 이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어요. 칼리드 씨, 혹시 이분들의 여행 계획을 본 적 있으세요? 칼리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분실물 보관함에서 발견된 건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칼리드가 저를 데려간 곳은 공항 분실물 보관소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가방, 우산, 핸드폰 같은 물건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며칠 전 한국인 단체가 실수로 두고 간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칼리드가 투명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A4 용지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열어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저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직원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 일정표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A4 용지 첫 장 상단에는 두바이 가족여행 마스터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30분 단위로 세분화된 일정표에는 모든 장소의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동 시간까지 분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죠. 첫째 날 일정을 읽어봤어요. 오전 6시 호텔 조식, 오전 7시 호텔 출발, 오전 7시 25분 두바이몰 도착, 예상 이동 시간 25분, 택시비 약 35디르함, 오전 7시 30분 두바이몰 입장, 개장 시간 전 도착하여 대기, 오전 8시 아쿠아리움 입장, 사전 예약 완료되어 있고 예약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오전 10시 아쿠아리움 관람 종료, 오전 10시 15분 두바이 분수구역으로 이동, 도보 7분. 이런 식으로 모든 일정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죠. 세상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감탄을 내뱉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각 장소마다 특별한 메모가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마치 현지 가이드가 쓴 것 같은 상세한 정보들이었죠. 두바이몰 관련 메모를 읽어봤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이후 극심한 혼잡. 오전 방문 필수. 푸드코트는 점심시간 피할 것. 오전 11시 30분 또는 오후 2시 이후 권장. 화장실 위치는 지하 1층과 2층에 가장 많음. 아이스링크 근처 화장실은 한산함. 두바이 분수 메모도 있었어요. 낮 공연보다 저녁 공연 추천. 저녁 6시 첫 공연. 이후 30분 간격. 저녁 6시와 6시 30분 공연 사이 관람객 감소. 이 시간대 사진 촬영 최적. 분수 정면보다 약간 옆쪽에서 촬영 시 버즈 칼리파와 함께 담을 수 있음. 버즈 칼리파 전망대 메모는 더 상세했어요. 사전 예약 필수. 현장 구매 시 가격 50% 이상 비쌈. 일몰 시간대 가장 인기. 2주 전 예약 권장. 124층과 148층 차이 확인할 것. 148층은 가격 대비 만족도 낮다는 후기 많음. 124층 추천. 이거 어디서 구한 정보예요? 칼리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공항 가이드북보다 더 정확해요. 솔직히 저희 직원들도 모르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뒷장을 넘기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두바이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상세한 메모였죠. 현지 문화 이해하기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기도 시간대 안내, 하루 5번 아잔이 울림, 파즈르 새벽, 두우르 정오, 아스르 오후, 마그립 일몰, 이샤 저녁. 이 시간에는 일부 상점 영업 중단, 약 15분에서 20분. 일정 조정 시 참고할 것, 드레스 코드 안내, 쇼핑몰 내부는 자유로운 복장 가능. 단 지나치게 짧은 옷은 피하기. 모스크 방문 시 긴 바지와 긴 소매 필수. 여성은 머리 스카프 준비. 주메이라 모스크 방문 개경 아바야 대여 가능. 라마단 기간 주의사항. 해가 떠 있는 동안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 음료수도 마시지 않기. 껌도 안 됨. 호텔 내 레스토랑은 커튼 치고 영업함으로 이용 가능. 현지인들 앞에서 식사하는 것은 실내. 팀 문화 안내. 기본적으로 팀 문화 없음.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 포함되어 있음. 단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0%에서 15% 정도 가능. 택시 기사에게는 거스름 돈 정도면 충분. 호텔 포터에게는 5디르함에서 10디르함.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환율 정보, 교통 시스템, 긴급 연락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교통정보 섹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두바이 메트로 이용 안내, 레드 라인과 그린 라인 2개 노선, 골드 클래스와 실버 클래스 구분, 여성 전용 칸맨 앞칸, 놀 카드 구매 권장, 레드 카드는 일회용, 실버 카드는 충전식, 메트로 내 음식 섭취 절대 금지, 벌금 100디르함, 택시 이용 안내, 공항에서 시내까지 기본 요금 약 25디르함 플러스 거리 요금, 두바이몰까지 약 50디르함에서 70디르함, 우버와 카림 앱 사용 가능, 여성 혼자 탈 경우 뒷좌석 오른쪽 권장. 이건 CIA 작전 계획서 같아요. 칼리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플랜 B, C, D 섹션이었어요. 비상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플랜 B, 버즈 칼리파 전망대 예약 실패 또는 날씨 불량 시, 대안으로 두바이 프레임 전망대 방문. 높이 150m, 버즈 칼리파보다 낮지만 독특한 액자 모양 건물. 대기 시간 짧음.
가격 50디르함. 사진 촬영 포인트로 우수. 플랜 C. 사막 사파리 투어 취소 시. 취소 사유로는 모래 폭풍, 차량 문제 등 가능. 대안으로 두바이 아쿠아리움과 수중 동물원 확대 관람 또는 두바이 기적의 정원 방문. 단 기적의 정원은 11월부터 5월까지만 운영. 플랜 D. 폭염 경보 발령 시 기온 45도 이상 예상될 경우 야외 일정 최소화, 실내 일정 앞당김. 두바이몰 쇼핑 시간 연장. 스키 두바이 방문 추가 고려. 영하 4도 실내 스키장. 방한복 대여 가능. 플랜 2까지 있었어요. 아이가 아플 경우 가까운 병원 위치와 연락처, 호텔 내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 여행자 보험 연락처,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각 플랜별 장단점과 추가 비용까지 계산되어 있었죠. 이 정도 준비성은 처음 봐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저도요. 18년 동안 이 공항에서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칼리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가 다른 봉투들을 가리켰어요. 저건 러시아 관광객이 남긴 거예요. 봉투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호텔 이름과 두바이몰이라고만 휘갈겨 써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저건 영국 가족이 남긴 거예요. 또 다른 봉투에는 관광 안내 책자 몇 장과 찢어진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에는 여기저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비교가 되시죠? 칼리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인의 계획서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니 가족에게 선물 목록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엄마에게 대추야자 프리미엄 선물 세트. 두바이몰 내 바틸 매장. 가격이 약 150디르함.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움. 건강에 좋음. 아빠에게 아랍식 커피 세트. 전통 달라 포트와 커피잔. 골드 수크 또는 올드 수크에서 구매. 가격 협상 가능. 첫 제시 가격의 50%에서 시작할 것. 동생에게 낙타 인형. 두바이 공항 면세점. 귀여운 디자인 많음. 가격 약 50디르함. 친구들에게 두바이 초콜릿. 패치 초콜릿 또는 알라스마 낙타밀크 초콜릿. 두바이몰 또는 공항 면세점. 가격 약 30디르함부터. 선물 목록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더 있었어요. 선물 구매 팁. 골드 수크에서는 반드시 가격 협상할 것. 처음 부르는 가격은 실제 가격의 2배 이상. 웃으면서 깎으면 더 잘 깎임. 아랍 상인들은 흥정을 즐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음. 저는 종이 맨 아래에 적힌 또 다른 작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여행 중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죠. 현지 문화 존중하기. 큰 소리 내지 않기. 사진 촬영 시 다른 관광객 배려하기. 줄서기 질서 지키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현지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그리고 아랍어 기본 인사말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감사합니다. 슈크란. 천만에요. 아프완. 얼마예요? 비캄. 좋아요. 탐함. 발음까지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들의 완벽한 계획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 있었거든요. 칼리드 씨, 이분들 연락처 정말 없어요. 네, 아쉽게도요. 이 계획서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칼리드가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는지. 저도요. 아마 몇 달은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 정보를 모으려면. 칼리드가 계획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이거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사본 하나 만들어뒀어요. 저희 직원 교육 자료로 쓰려고요. 교육 자료요. 네. 관광객이 이 정도로 준비해 온다면 저희 서비스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기준을 보여준 거예요. 칼리드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관광객이 현지 문화를 이만큼 공부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희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계획서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이분들이 쇼핑할 때도 이런 식인가요?
칼리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두바이몰 매장 매니저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도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두바이몰.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에요. 축구장 50개 크기에 1200개가 넘는 매장이 입점해 있죠. 저는 칼리드의 소개로 이곳의 럭셔리 부티크 매니저를 만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코즐로바입니다. 금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러시아계 여성이었어요. 10년간 두바이몰에서 명품 매장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죠. 한국 고객들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정말 많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탈리아가 저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다양한 나라 고객들을 상대해봤어요. 러시아, 중국, 인도, 사우디. 각 나라마다 쇼핑 스타일이 달라요. 하지만 한국 고객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요. 나탈리아가 설명했어요. 보통 고객들은 매장에 와서 이것저것 구경해요. 가격 물어보고 고민하고 다른 매장 가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이 몇 시간씩 걸리죠. 한국 고객들은 다른가요? 완전히요.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원하는 제품이 있는 곳으로 직행해요. 모델명, 색상, 사이즈까지 정확히 알고 와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블랙 캐비어 골드 체인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나탈리아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놀랐어요. 고객이 저보다 제품을 더 잘 알더라고요. 한 번은 신상품 입고 날짜를 저한테 알려준 적도 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서 미리 다 조사하고 온대요. 인터넷으로 제품 정보 확인하고 가격 비교하고 환율 계산까지 해서 오더라고요. 심지어 두바이, 파리, 서울 가격을 다 비교해 와요. 나탈리아가 한 장의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이건 한국 고객분이 실수로 두고 간 거예요. 메모지에는 각 도시별 제품 가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두바이 가격, 한국 가격, 가격 차이, 환율 적용 후 실제 이득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죠. 세금 환급률까지 계산되어 있어요. 완전 전문가 수준이에요. 나탈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 고객들이 자주 찾는 제품은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가능 직원도 채용했죠. 한국어 직원이요. 네. 한국 고객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반품률이 거의 0%예요. 0%요. 네. 다른 나라 고객들은 충동 구매 후 반품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러시아랑 중국 고객들이요.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와서 반품할 일이 없어요. 나탈리아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고객이 저보다 많이 아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특이한 쇼핑 방식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라이브 커머스요.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 고객분들이 매장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추천해주고 구매 결정을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매장에 도움이 되나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환영해요. 그 방송을 통해 저희 매장이 한국에 알려지거든요. 무료 마케팅이 되는 셈이죠. 나탈리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한국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바꿔놓았어요. 더 준비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저희도 더 준비하게 됐거든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예요. 두바이몰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시작된 변화가 쇼핑몰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낸 영향력이었죠. 다음 날 저는 두바이 마리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인공수로를 따라 요트들이 지나가고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이곳에서 두바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윤이라고 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두바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두바이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째예요. 처음엔 주재원으로 왔다가 아예 정착했죠. 서윤 씨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7년 동안 두바이가 많이 변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요. 어떻게 변했나요? 서윤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을 다닐 때요. 아, 유 차이니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었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아, 유 코리안이라고 물어봐요.
설레는 표정으로요. 정말요? 네. 한국인이라고 대답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K-팝 좋아해, 드라마 뭐 봤어?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두바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년 전만 해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코리아요, 어디 있는 나라예요? 이런 반응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아, 소개할게요. 백도연 씨예요. 유튜브 여행 크리에이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케이션 중이에요. 워케이션이요. 일하면서 여행하는 거요.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화상회의도 해봤어요. 시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이랑 두바이는 5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오전에 한국 팀이랑 일하고 오후에는 두바이 관광을 즐기는 거죠. 회사에서 괜찮다고 하나요? 오히려 좋아해요.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여행하면서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고요. 두바이에 워케이션 오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카페마다 노트북 펴고 일하는 한국인들이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봐요. 왜 휴가 때 일하냐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효율성과 삶의 질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두바이가 한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이 없고 인프라가 좋고 안전하죠. 그리고 시차가 적당해서 한국이랑 일하기 편해요. 한국인들이 두바이를 바꾸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바꾸고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배려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든다고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Are you Korean이라는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엔 Are you Chinese 질문이 불쾌했어요. 근데 지금은 Are you Korean 질문이 자랑스러워요. 그 변화를 만들어낸 건 한국인 한 명 한 명이에요. 파티마 기자님, 타카이로 모리 팀장을 소개할게요. 데이터 분석팀을 이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반 승객들의 동선이에요. 체크인부터 게이트까지. 평균 이동 거리가 2.8km예요. 같은 곳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한국 승객들의 동선이에요. 평균 이동 거리 1.4km. 절반이에요.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같은 공항인데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하죠? 한국 승객들은 공항 레이아웃을 미리 연구하고 와요.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죠.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에요. 일반 승객 평균 22분. 한국 승객 평균 8분. 3배 차이네요. 네. 액체류 별도 봉지, 노트북 쉽게 꺼낼 수 있게 정리, 벨트나 신발 빨리 벗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 모든 게 미리 계획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들도 체계적이고 질서를 중시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은 존경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해요.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한국 승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저희가 공항 시설 배치를 일부 조정했어요. 어떻게요? 안내판 위치를 바꾸고 대기 공간을 재배치했죠. 수화물 벨트 주변에 최적 대기 위치도 표시했어요. 그 결과 전체 승객들의 이동 효율성이 18% 향상됐어요. 한국 승객들을 위해 바꾼 건데 모든 승객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한 그룹의 행동이 시스템 전체를 개선시킨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승객들의 동선을 계속 연구해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공항 만족도 조사 결과예요. 한국 승객 만족도 93%, 전체 평균 76%. 왜 이렇게 높죠? 모든 게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왔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적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요. 개인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죠. 파티마, 정말 흥미로운 취재였다고 들었네. 네, 편집장님.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트렌드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그 이상이에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두바이몰의 서비스 기준을 높이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공항 승객 이동 효율성 18% 향상, 기내식 서비스 시간 40% 단축, 한국 승객 만족도 93%로 전체 평균보다 17% 높아요. 인상적이네. 하지만 우리 독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편집장님, 이건 관광 기사가 아니에요. 문화혁신의 기록이에요. 한 문화가 어떻게 다른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지, 이 이야기는 두바이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특집으로 다루자. 그리고 파티마, 후속 취재도 해봐. 한국에 직접 가서 이 문화의 뿌리를 찾아보는 건 어때? 정말요. 이 정도 스토리면 그럴 가치가 있어. 두바이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두바이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며칠 전 칼리드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영영 몰랐을 거예요. 테이블 하나 미리 펴놓는 것, 짐 무게 미리 재서 오는 것, 줄 설 때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해요.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기사가 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조용한 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두바이를 바꾼 조용한 혁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테이블 하나 미리 펴놓는 것, 짐 무게 미리 재서 오는 것, 현지 인사말 외워오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유 차이니스에서 유 코리안으로. 그 변화를 만들어낸 건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이었죠. 여러분도 해외에서 여행하실 때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조용한 혁명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